우리가 듣는 이 교육이 인공지능이 학습을 하는 학습용 데이터를 만드는 데이터 라벨러 과정이잖아요. 과연 인공지능이 학습을 어떻게 할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그림으로 그 과정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 텍스트 데이터의 학습 처리 과정은 앞에 보시는 이 그림과 같습니다. 음성을 녹음하는 수집 단계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정제, 검사, 전사, 검사, 최종 검수를 통과하면 비로소 학습 데이터가 완성이 됩니다. 이 과정이 이렇게 쭉쭉쭉쭉 진행이 되면 좋겠지만 사이사이에 검사가 있는 거 보이시죠? 각각 전 단계에서 완성된 데이터의 품질을 검사를 하고 통과될 경우에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전 단계로 돌아가서 시작을 하는데 아무래도 기계가 학습을 하는 거다 보니까 기계가 받아들이기에 적합한 품질이 중요하겠죠. 각 과정에 대한 설명은 이어지는 페이지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시 데이터 수집입니다. 앞 페이지에서 보셨던 학습 처리 과정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에 대한 설명인데요. 앞 그림에서는 수집, 녹음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었는데 여기는 원시 데이터 수집이라고 되어 있어서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전사를 위한 음성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진행하는 단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어떠한 편집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 수집된 생 결과물을 원시 데이터라고 한다고 정의합니다. 녹음은 최대한 외부 소음이 없는 장소를 선정을 해서 녹음 관리자가 녹음 전반을 진행하는데요. 녹음된 음성에도 저작권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녹음 참여자에게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녹음에 대한 저작권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녹음 전 단계에 해당 내용을 안내하고 저작권 이용과 관련된 계약서를 받는 과정이 있고요. 이 음성 녹음 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려운 교육이 아니라 녹음 진행할 때 녹음 참여하시는 분들이 참여자들이 주의사항에 대해서 안내를 하는 과정이에요. 녹음을 하다가 동시에 말을 해서 서로 말이 겹친다거나 움직여가지고 쿵쿵 소음이 녹음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다음으로는 녹음 참여자의 정보를 기록을 하는데요. 이 기록은 녹음의 중복 참여를 방지하기 위함도 있고 나중에 최종 살충물로 들어갈 화자 데이터를 기록하는 데 만드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름이나 전화번호 같은 개인정보가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출생지나 거주지 같은 대략적인 정보만 기재를 하는데 이것도 앞에서 설명드렸던 거랑 마찬가지로 개인정보의 중요성, 비식별화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렇게까지 해서 준비가 끝나면 이제 사전 녹음을 진행합니다. 사전 녹음 과정에서 참여자들이 사전에 안내한 매뉴얼에 맞게 녹음을 하는지, 마이크 상태가 양호한지, 녹음 프로그램에 이상이 없는지 등을 알아보고 이상이 없다 판단되면 본 녹음을 진행을 하는데요. 여기 본 녹음에서 녹음하는 시간은 전사 과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녹음이 완료되면 녹음 관리자는 그날 녹음된 파일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관리 서버에 업로드합니다. 그림에서는 관리 FTP의 결과물 등록 이렇게 써 있는데 FTP가 바로 관리 서버예요. 쉽게 생각해서 자료를 주고받고 올리고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음성 텍스트 데이터 처리하는 회사마다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전사 과제에 따라서는 이렇게 데이터를 직접 수집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녹음된 데이터를 바로 받아서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러한 경우에는 앞에 말했던 이 쭉쭉쭉 원시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이 생략되고 바로 두 번째 단계인 정제나 전사로 넘어가게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원시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다운로드를 받은 후에는 어떻게 하냐? 이 자료를 가지고 학습 데이터로 이용하기 좋은 품질로 만들기 위해서 정제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정제는 좋은 품질로 만들기 위한 것도 있지만 전사를 하기에 용이하도록 하는 효과도 있어요. 정제 작업자가 관리 서버에서 녹음된 파일을 다운로드를 하고 정제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음성 데이터에 나타난 잡음이나 개인정보 같은 걸 삭제하는 편집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앞서 비식별화 작업 설명하면서 개인정보 얘기해드렸는데 과제에 따라서는 정제 단계에서 개인정보를 비식별화 하기도 합니다. 정제 전에 음성 데이터는 아까 원시 데이터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정제를 한 후에 전사 전의 데이터, 요거는 바로 원천 데이터라고 말을 하는데요.
서로 구분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내용이고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천천히 설명을 드릴게요. 원시 데이터는 말 그대로 원시인을 떠올리시면 돼요. 좀 유치하지만 맨 처음에 말씀드린 우리가 수집 하나도 그 가공을 거치지 않은 그 생 결과물 원시 데이터를 말하고요. 그 원시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가공을 한 정제를 거친 데이터를 원천 데이터라고 합니다. 정제 작업은 기본 과정에서 좀 더 깊이 설명드릴 거라서 여기까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완료된 정제 결과물, 즉 원천 데이터는 다시 관리 서버에 업로드가 됩니다. 정제를 마친 원천 데이터를 정제 검수자가 잘 정제됐는지 검수를 한 후에 관리 서버에 업로드를 하면 전사 작업자들이 받아서 전사 작업을 진행하는데요. 정제한 파일과 마찬가지로 전사 완료를 한 파일은 관리 FTP의 결과물을 등록합니다. 여기 3번 그림에 나와 있는 그림은 작업에 대한 검수 전체 과정을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앞에서 정제와 전사에 대한 설명 간단히 드렸는데요. 정제 후에 1차 검수, 전사 후에 2차 검수를 하고 요 1, 2차 검수가 통과가 되면 전체 작업에 대한 최종 검수를 3차에서 진행을 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3차 검수까지 완료된 음성 텍스트 데이터를 비로소 학습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일단 전사 작업이 완료되면 1차 검수자가 검사하고 1차 검사를 통과한 결과물을 대상으로 2차 검수자가 이렇게 최종 검수인 3차 검수까지 완료를 하면 이 완료된 결과물을 학습 데이터로 필요한 형태인 JSON 파일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게 있어요. JSON 파일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뒤에서 이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예전에는 이런 그림 같은 순서로 진행을 했지만 현재는 전사 툴에서 바로 JSON이 생성이 가능을 해서 3차 검수는 외부에 맡기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된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지능한테 학습을 시키는데 시켜본 후에 얘가 음성을 얼마나 잘 인식하는지 인식률에 대해서 평가를 해요. 인식률이라는 거는 우리가 말을 했을 때 이 인공지능이 얼마만큼 정확하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확률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나는 학교에 갑니다. 이런 문장을 입력을 했는데 너는 한겨울에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이 출력을 했다. 이러면 인식률이 되게 떨어지는 거겠죠. 이런 경우에 음향 모델과 언어 모델의 과정을 거쳐서 인식률을 높이게 됩니다. 음향 모델, 언어 모델은 심화 단계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잠시 또 앞에서 배운 내용을 복습하는 퀴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풀어주세요. 다음 중 음성 텍스트 데이터의 가공 처리 과정으로 옳은 것은 1번 정제, 수집, 전사, 학습 2번 수집, 정제, 전사, 학습 3번 수집, 전사, 학습, 정제 4번 학습, 수집, 전사, 정제. 아까 뭐라고 했죠? 원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거를 정제를 하고 정제를 한 원천 데이터를 전사를 하고 그래서 JSON 파일로 변환을 해서 학습을 한다. 이렇게 설명드렸죠? 정답 2번입니다. 원시 데이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원시인의 생활상을 기록한 데이터 2번 가공이 완료된 음성 데이터 3번 정제 작업을 거쳤지만 전사 단계로 넘어가지 않은 데이터 4번 가공이 되지 않은 음성 데이터. 정답은 4번 가공이 되지 않은 음성 데이터입니다. 3번의 경우 원천 데이터죠. 정제 작업을 거쳤지만 전사 단계로 넘어가지 않은 데이터는 원천 데이터고요. 제가 자꾸 원시인 얘기해서 1번 찍으신 거 아니죠? 네, 정답은 4번 가공되지 않은 음성 데이터입니다. 음성 데이터 정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저작 도구를 사용하여 음성 데이터를 문자화하는 과정 2번 인공지능 학습을 위해 필요한 파일 3번 음성 데이터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편집하는 과정 4번 음성 데이터를 표준어에 맞게 표기하는 방식. 정답은 3번 음성 데이터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편집하는 과정입니다. 편집에는 잡음 삭제나 개인정보 비식별화 요거 말씀드렸어요.
다음 중 전사와 녹취가 다른 점으로 옳은 것은 1번 재판의 증거물로 사용되기도 한다. 2번 통일된 규칙이 적용된 음성에 대한 문자와 작업이다. 3번 사람이 학습하기 위한 데이터를 만드는 작업이다. 4번 잡음, 소음이 제거된 음성을 가지고 문자화하는 작업이다. 요거를 전사가 녹취와 다른 점이라기보다 속기와 다른 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풀기 더 쉬우실 것 같아요. 네, 정답은 4번이죠. 통일된 규칙이 적용된 문자 작업은 전사보다는 속기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학습하기 위한 데이터를 만드는 건 맞는데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학습하기 위한 데이터를 만드는 과정이 전사입니다. 네, 이번에는 앞에서 소개한 데이터 정제와 전사 작업에 사용되는 저작 도구와 규칙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 들으면서 너무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바로 알려드릴게요. 네, 먼저 음성 데이터를 정제하는 저작 도구인데요. 오데시티라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음성 파일을 가지고 특정 구간을 삭제하거나 생성할 수 있고 효과음을 사용해서 마스킹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마스킹 처리는 방송에서 욕 같은 거 삐소리 처리하잖아요. 그런 거를 마스킹이라고 하고요. 파형 이렇게 그림처럼 파형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게 가능해서 되게 세부적인 편집까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는 오픈소스라서 누구나 자유롭게 다운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다음은 전사 데이터 저작 도구인 전사툴입니다. 네, 앞서 설명한 음성 편집기의 경우에는 프로그램이라서 다운로드를 한 후에 설치한 후에 이용하는 번거로움이 좀 있었는데요. 전사툴은 웹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 과정이 없이 바로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음성 데이터를 재생했을 때 뒤로 가기나 앞으로 가기, 재생 정지 이런 거 단축키로 다 실행을 하실 수가 있어서 마우스 이용해서 하시는 것보다 전사 속도를 훨씬 높이실 수도 있고요. 앞에 아까 싱크 작업 설명해드렸는데 싱크가 잘못 입력된 경우에는 구간 합치기나 구간 나누기 기능이 있어요. 이 기능 이용해서 쉽게 수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제가 설명하면서 말이 자꾸 빨라지는데 이렇게 화자 말이 너무 빠른 경우에는 재생 속도를 조절을 해서 조절하는 기능이 있어서 그걸 사용해서 속도를 늦춰서 청취를 하실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음질이 너무 안 좋은 경우에는 오히려 조금 빠르게 재생을 하면 잘 들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사라는 작업이 음성을 듣고 그걸 이렇게 치는 작업이기 때문에 재생 속도 조절이 좀 중요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 기능 사용해서 전사 작업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전사 툴을 사용을 해서 결과물을 제이슨 포맷, 그 앞에서 설명드렸는데 인공지능이 학습할 수 있는 그 포맷인 제이슨으로 바로 산출을 할 수가 있어서 요거 따로 만드는 수고로움을 좀 덜어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정제 규칙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정제 및 전사의 규칙을 설명한 이 표는 예전에 했던 자료를 예시로 해서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정제 작업의 규칙이나 전사 작업의 규칙은 여기 꼭 설명된 내용이랑 동일한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작업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고요. 먼저 음성 데이터 정제 규칙에 관한 내용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항목 보시면 음성 품질 기준 있는데 이거 일반적인 작업에 적용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 음성 정제 및 삭제 대상. 이거는 그 원시 데이터를 수집하는 녹음 단계에서 사전 교육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나오는 상황이긴 한데, 여기 말 더듬으며 발화할 때, 요거는 전사할 때 또 따로 표기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전사 단계에서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거는 정제가 되는 경우는 좀 드문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음성 정제, 검수 주의 대상. 이 내용도 전사 작업에서 일정한 규칙으로 처리를 하기도 하는데 화자의 발음이 너무 부정확하거나 음량이 낮아서 전사 작업자가 도저히 전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사용할 수 없는 데이터로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전사 작업 규칙입니다. 여기 보시는 전사 작업 규칙은 이중 전사가 적용되는 내용인데요.
아까 이중전사 잠깐 설명드렸는데 심화 단계에서 집중적으로 다뤄볼 거기 때문에 요런 규칙이 있다 요 정도로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요에 발음전사와 철자전사가 나오는데 발음전사는 화자가 진짜 표준어에 맞지 않게 우리가 표준어에 맞게만 말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발음한 그대로를 전사하는 것이고 동일한 상황에서 철자전사는 표준어에 맞게 전사한 거를 말합니다. 여기 쭉쭉쭉 보시면 맨 아래 발화 겹침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전사 작업할 때 파일에 등장하는 화자가 한 명이 아니라 뭐 2명, 3명인 경우가 있어요. 종종 그래서 동시에 말해서 말을 겹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는데 요거를 바로 발화 겹침이라고 하고요. 첫 번째 내용처럼 하기보다는 명확히 들리는 쪽을 살려서 이제 정제 과정에서 정제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삭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내용 또한 이중전사와 앞서 설명했던 비식별화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개인정보가 음성 정제 과정에서 비식별화 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름, 주민번호, 뭐 신용카드 번호 이런 개인정보는 따로 기호로 처리를 해서 나중에 그 전사된 결과물을 봤을 때 사람들이 알 수 없도록 해야 되는데요. 단 여기 정치인, 연예인 등 유명인의 경우 비식별화 하지 않습니다. 발화가 아닌 소리에 대한 부분도 기호로 표기를 하는 규칙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중전사는 영문, 숫자, 방언 같은 거를 주로 이중전사를 하는데 전사를 할 때마다 모든 전사에서 이중전사를 적용하지는 않고요. 그 해당 작업의 매뉴얼에 따라서 이중전사가 필요한 작업에 한해서 규칙을 맞게 이제 발음전사, 철자전사 이렇게 나눠서 표기하는 방식으로 전사하고 있습니다. 앞괄호에는 철자전사를 하고 뒷괄호에는 발음전사를 하는데 이 순서도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방언전사 작업을 했을 때는 앞괄호에 발음전사를 하고 뒷괄호에 철자전사를 했습니다. 발음 문장 길이에 대한 규칙도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기준에 따라서 15초로 자르기도 하고 더 긴 30초로 자르기도 하고 아니면은 마침표가 있는 문장 단위로 자르기도 하고 요것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규칙이고요. 잡음의 표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기 예처럼 숨소리, 웃음소리 이런 잡음에 대해 규칙이 다 있으면 한 문장을 전사하는데도 엄청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겠죠. 전사 작업의 저작 도구와 규칙에 대한 설명 드렸는데요. 영상 보시면서 한번 이해해 보시면 쉬우실 것 같아서 영상 준비했습니다. 네, 전사 툴을 키면 이 화면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음성 불러오기 눌러서 웨이브 파일을 열어줍니다. 줌 이용해서 파형을 원하는 크기로 조절해서 전사 시작하시면 되고요. 혹시 그러시면 이제 저는 사실 삼계탕은 집에서 한 번도 안 끓여봤는데 삼계탕 끓이는 법도 제가 궁금하거든요. 집에서 한 번도 안 끓여봤는데 삼계탕 방금처럼 다시 뒤로 가기 눌러서 잘 못 듣고 지나간 부분을 다시 듣기 하실 수도 있어요. 단축키 있다고 말씀드렸죠. 스킵 타임 이용하실 수 있는데 최소 1초에서 최대 10초까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끓이는 법도 제가 궁금하거든요. 집에서 안 해봐가지고 세상 제일 쉬운 게 삼계탕인 것 같아. 네, 이렇게 발화자가 바뀌면 싱크를 나눠서 다음 싱크를 찍고 이렇게 화자 기호 입력한 후에 전사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본 과정에서 설명드릴 테니까 오늘은 여기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풀어볼게요. 네, 다음 중 저작 도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전사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2번 음성 데이터 정제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3번 음성 데이터를 재생하는 소프트웨어, 4번 싱크 작업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3번입니다. 음성 데이터를 재생하는 소프트웨어는 아니고 정제하는 소프트웨어를 저작 도구라고 말씀드렸죠.
다음 중 비식별화의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주민등록번호, 2번 유명인의 이름, 3번 카드번호, 4번 전화번호. 정답은 네. 대중이 잘 알고 있는 정치인이나 연예인 같은 유명인 이름은 비식별화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제 전사에 대해서 조금 감이 오실 것 같아요. 단순히 들리는 대로 받아쓰기를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뭔가 복잡하고 규칙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 전사 규칙에 대해서, 전사 규칙은 유형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먼저 분류별 유형에 대해서 각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 전사입니다. 일반 전사는 아마 전사하며 떠올렸던 가장 기본적인 전사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말 그대로 화자가 말하는 음성 그대로를 전사만 하는 방식인데, 말을 더듬거나 반복하더라도 따로 표기하지 않고 그대로 쭉 이어서 전사하시면 됩니다. 다음 장에 그 예가 있는데요. 금융사 콜센터 일반 전사 예시예요. 내용을 여기 보시면 이런 부분도 다 하신 다음에 네네네네 그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한 걸 줄이거나 생략하지 않고 그대로 전사했죠. 아마 전사하시면서 손가락으로 세보면서 전사하셨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줄도 보시면 화면 종목 코드도 다 다운로드, 이렇게 더듬은 부분까지 다 그대로 전사가 됐네요. 두 번째, 이중전사인데요. 이중전사는 앞에서 발음전사와 철자전사 두 가지 병기하는 방식이라고 설명드렸어요. 이러한 규칙을 요구하는 전사 작업에만 적용이 됩니다. 예시에서 보시면 이렇게라는 내용을 이케, 이렇게 방언으로 말을 했는데 이중전사로 표기를 했어요. 앞에는 발음전사, 뒤에는 철자전사 순서로 괄호로 나눠서 방언, 표준어 이렇게 이중전사한 걸 보실 수 있고요. 요거 순서는 바뀔 수 있다고, 매뉴얼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세 번째, 화자전사. 화자전사는 말하는 사람이 여러 명 등장할 때 화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하는 작업인데요. 다른 전사처럼 발화 내용 그 자체를 전사하는 게 아니라 소음이 있는 경우에 화자가 누군지에 대해서만 표기하는 작업을 화자전사라고 합니다. 여기 예를 보시면 별표가 화자인데 이 파일은 소음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파일이에요. 그래가지고 노이즈를 화자로 입력을 했고 그 밑에 내용에 스피커 4, 스피커 5 이렇게 표기를 했네요. 간단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일반 전사에 비해서 근데 이 화자를 스피커 4로 지정을 했다면 이 목소리가 뒤에 들리면 계속 스피커 4로 동일하게 지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 명이 화자가 등장을 하면 좀 헷갈리실 수도 있겠죠. 네, 다음은 배경음 및 화자 감정 태깅입니다. 배경음 및 화자 감정 태깅은 드라마 같은 방송 프로그램에서 배경음과 등장인물이 이야기하는 문장에 대한 감정을 중립, 분노, 기쁨, 슬픔 등으로 표기하는 전사 유형인데요. 여기 예시 보시면 여기 퍼센트 구간은 발화가 없는 배경음이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대사, 등장인물 대사 쭉쭉쭉쭉 있는 다음에 마지막에 중립 요 표기가 있잖아요. 요거는 큰 감정 표현 없이 그냥 일상적으로 발화한 내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그 해당되는 감정이 섞여 있는 대사였다면 중립 아니라 기쁨, 슬픔 이런 게 들어갈 수도 있겠죠. 방송 영상 자막 사전 제작은 앞서 설명한 전사랑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요런 유형도 있다, 이걸 보여드리려고 첨부한 내용인데요. 그 OTT 플랫폼에서 자막을 설정하면 대사뿐만 아니라 등장인물 말뿐만 아니라 배경음악이나 효과음 같은 게 자막으로도 설명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자막 사전 제작 툴을 이용해서 작업을 한다, 이 예시를 보실 수 있습니다. 대사만 자막으로 볼 때보다 훨씬 더 풍부한 감상을 할 수 있겠죠. 다음은 전사 방법에 따른 분류에 이어서 전사 주체에 따른 분류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사람에 의한 전사 유형입니다. 음성 데이터를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이 전사 작업을 하기 때문에
각기 다른 전사 규칙을 적용해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작업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규칙이 바뀌거나 추가되거나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듣고 전사를 하는 거라서 기계가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을 알아듣고 전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아무래도 속도나 완성도가 작업자마다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프로그램에 의한 전사입니다. 흔히 STT라고 부르는데요. 음성을 문자로 바꾼다 해서 사운드 투 텍스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스피치 투 텍스트의 줄임말입니다. 음성 파일을 여기 요 STT 프로그램에 실행하면 자동으로 전사가 되고 결과물을 받아보실 수 있어요. 사람이 일일이 음성을 듣고 치지 않아서 편리하고 속도가 빠른 장점이 있는데 요 음성 인식률에 따라서 전사된 문장을 일일이 다 수정을 해줘야 되는 단점이 또 있기도 합니다. 사람에 의한 전사 작업도 물론 검수 과정이 필요하지만 요 STT 전사는 사람이 표현하는 방식이나 전혀 다른 띄어쓰기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사 작업 진행하시면 되고요. 전사 방법에 따른 분류, 전사 주체에 따른 분류에 이어서 요 마지막으로 음성 데이터 학습 처리 의뢰하는 대상에 따른 분류 유형입니다. 인공지능 개발을 위해서 연구기관에서는 이런 빅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곳이 많이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의뢰한 곳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전사 작업을 통하고 그래서 학습 데이터로 만들지만 연구기관에서 특정 조건을 갖춘 음성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해당 조건에 맞는 음성을 녹음하는 작업부터 시작해서 전사까지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구기관 전사 예시인데 보시면 그냥 일반 전사로 전사한 걸 볼 수 있네요. 요거는 기업의 콜센터 녹취 전사입니다. 콜센터를 운영하는 회사의 경우에 그 회사가 보유한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학습 데이터로 학습을 시키면 그 반복되는 상담인 경우에는 이 AI가 상담이 가능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AI 엔진 학습을 위해서 콜센터 상담원과 고객의 통화를 녹음된 데이터를 가지고 전사 작업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걸로 인공지능을 학습을 시켜서 단순 상담이 인공지능이 한다면 진짜 상담하는 상담원은 더 심층적인 상담에 집중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예시를 보시면 1번과 2번 이렇게 상담원과 고객의 화자 구분을 해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앞에서 배운 내용 복습하는 의미로 퀴즈 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STT의 약어로 옳은 것은 1번 사운드 투 텍스트, 2번 사운드 투 태그, 3번 스피치 투 텍스트, 4번 스피치 투 태그. 좀 헷갈리시죠? 정답은 3번 스피치 투 텍스트 STT의 약어고요. 검수 작업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